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꼼꼼한 AS도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강세를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업종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지수 추이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간밤 미증시도 반도체 AI 관련해서 강한 3대 지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강세 출발했고요. 2,530선 안착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고점이었습니다. 어제 대비 0.89% 상승한 2,537.7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강세일 때는 개인은 팔고 양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수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팔아내는 만큼 외국인 기관이 각각 5천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전기전자 제조업종, 기관도 제조업과 전기전자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출발됐습니다. 어제의 고점이었던 839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상승세 가팔라졌고요. 어제 대비 0.7% 상승한 841.72포인트였습니다. 반도체는 강했지만 2차 전지 수급 좀 빠지면서 상승력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은 하루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후 모든 주체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은 오늘 팔자세 시연했고요.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외국인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시장의 상승과 함께 안정세 3거래일째 이어갔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중심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7원 50전 내리면서 1,326원 70전으로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협상과 5월 FOMC 의사록이 있는 만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업종 전반 상승불을 켜내면서 반가웠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네. 오늘 이 종목을 빼놓고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주들, 이런 대형 반도체 업종 그리고 장비주들 할 것 없이 전부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 상반기에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그 반도체주들은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한 이후에 이런 급등한 원인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에 대한 개선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낙관론이 지속되고 이런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빅테크 간의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고 네. 5%대, 4%대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 출시 사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향후 수년간 일본에 5천억 엔을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하반기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업종들은 제가 중장기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재고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고들이 감소가 되면서 새로운 생산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 발표 4월 5월부터 감산을 시작한 이후에 재고는 2분기 정점 그리고 3분기부터 감소세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재고는 2분기부터 소폭 감소 추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들의 여기에 따른 재고 감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된다면 DDR5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3쿼터, 올해 3쿼터 그리고 4쿼터 이런 테스트 소켓 순으로 DDR 관련 실적 모멘텀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반영은 2023년 말 그리고 24년 초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해성DX, 신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대, 7만 원대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점차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 확실히 가지고 반도체주들이 가고 있다라고 이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측면, 반도체주들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대형주 외에도 이런 중소형 장비주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작년 5월 이후 68,000원선 회복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램 리서치 등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수급 개선이 모이면서 우리 시장까지 훈풍이 전해졌고 이런 DDR5 수혜주까지도 함께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 20% 뭐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을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은 선미 반도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업체고요. 주 매출 비중이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제품과
그리고 마이크로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의해서 전체적인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는 전체 직원의 30%가 R&D 직원이라는 겁니다. 연구개발 직원이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섹터 오늘 뭐 모처럼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엔 미증시에 대한 훈풍이 어디까지도 이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이뤄주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5거래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 2%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가 미증시를 좀 이끌고 있고 이에 맞춰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또 따져보게 되면은 워낙 또 미증시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원 공화당 그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별열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 초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안도감 섞인 발언과 함께 미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이에 맞춰서 이제 성장주들은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예견을 좀 해보면 네. 부채 한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협상이 좀 완성이 좀 되면은 네. 그때 정도에는 국채 금리 좀 내려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리바운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에서 워낙 성장주들은 많다 보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수급적인 기대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번에 반도체만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워낙 또 실적 면에서는 뛰어난 종목입니다. 뭐 지금 작년 매출이 3,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1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3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만 놓고 투자 판단을 좀 재고를 해봤을 때는 수익성이 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라는 제품은 기존에 이제는 저희 한미반도체가 일본에서 이 제품을 일본에서 이 제품을 들여와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네. 사실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딜레이, 납기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산화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까지 900억 정도, 연 900억 정도 비용 절감까지 발생이 좀 되면서 일본의 이런 그 장비에 대한 그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것이 주요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21%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어떻게 하실지가 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단이 또 안 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증시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잠재내에 있는데 그래도 오픈 AI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AI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다음 주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채 한도 리스크 마무리되고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지수, 미국 반도체 지수가 또 얼마까지 또 반등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오케이가 되면은 국내 네. 증시 안에서 오늘과 같이 삼성전자 따라오고 네. 관련한 종목들도 따라올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네. 21%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오늘 급등한 이유도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맞춰서 따라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보기
부근인 23,000원대 부근 1차 매수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21,000원대로 나눠서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미반도체는 수익성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분 잘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말해주셨고요. 반도체주의 바로미터 삼성전자의 추세 확인하시면서 반도체 장비단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른 만큼 조정 시 23,000원 선 1차 매수 그리고 21,000원 더 내려오면 추가 분할 매수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송가람 대표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네. 먼저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데모입니다. 네. 데모는 뭐 대표적인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건설 기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번 이슈가 재건 관련 MOU가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MOU가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느냐? 바로 국가 간의 유의미한 MOU는 지금이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와 해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MOU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 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공공 협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잘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오늘은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어느 정도 많이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좀 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로도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모 재건 관련주 어제 시간 외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재건 관련 MOU에 대해서 정부 간의 체결로 유의미한 부분 짚어드렸고요. 다음 주까지도 이 재료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반도체 종목입니다. 네. 네, 오늘 계속 반도체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종목명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테스트 소켓을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 분야, 반도체 소켓 분야 안에서 글로벌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매출이 1,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500억, 60억 정도, 순이익률은 한 2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건은 뭐냐면요. 또 삼성전자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올해 중소형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재고 자산이 또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증권사 리포트 안에서는 뭐 3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재고 자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영향이 이제 낙폭으로 인해서 중소형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특이점으로 보고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ISC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매출이 또 나왔습니다. 매출은 이제 12% 정도 증가를 좀 보여줬고요. 네. 매출 4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8%가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뭐 지금 동사의 기사에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업황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를 체크를 하면서 중소형 반도체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ISC는 제가 앞서서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ISC도 좀 모아가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4만 1,000원대 정도 1차 매수를 하시고 네. 그 이후에 37,000원대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2차 매수하신 전략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끌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네. 천천히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ISC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삼성전자 3분기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41,000원 1차 매수, 또 37,000원 조정대 추가 매수 전략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네. 8시에는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주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해당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언제쯤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지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한미반도체 ISC와 같은 중소형 반도체들은 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 살펴보면서 반도체 테마주에 대한 전체적인 5월 달에 대한 공략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반도체가 또 모처럼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대응법과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사강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의 시간입니다. 바로 송가람 대표님의 추천주부터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호실적 발표와 함께 매수 이후 화수 강세를 보였고요. 한 주 만에 최고가 수익률 13%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네.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반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런 콘서트 등에도 진행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런 YG 플러스가 이런 YG 엔터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런 엔터주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큰 거래량 이후에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5일선 추세 매매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중소형 관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네.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중소형주들은 우리가 추세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5일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 체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중소형 엔터주 큰 시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적 추세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대응한 종목이고요. 화요일 장주 13% 급등세 나왔습니다. 지켜보자 보유 의견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입니다. 네. 미래산업은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주요 매출처는 SK 하이닉스와 YMTC가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 제가 반도체주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 바로 이런 섹터 안에서 장비주들, 검사 장비주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들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런 장비주들, 검사 장비주들 충분히 수혜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수익권에서 훨씬 올라오는 네.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뭐 고점 이후에 상승 이후에 큰 거래대금 없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신규로 추가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기존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 라인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 물량에 25,000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물량 축소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반도체와 함께 검사 장비 종목들 꾸준히 관심 갖고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와 함께 낙수 효과 기대되는 점 말씀드렸고요. 거래량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 예상해드렸고 신규 매수 유효하고 지지선 25,000원대 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 4거래 상승세 마감 보였고 전문가님께서 11만 원 돌파 나오면 보유로 제시해드렸고 10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11만 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유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OLED와 반도체 관련된 펠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서 전체적인 흐름, 장비주들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낙수 효과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중기 라인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축소한 이후에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13만 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단기로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다시 이 라인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재돌파 나올 경우에 13만 원 선까지 상향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유 남겨드렸네요.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이미 94%, 100% 가까운 수익률 달성된 종목이고요. 오늘 반도체 훈풍과 함께 다시 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마 다음 주도 더 갈 네.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상한까지만. 네. 상한까지만 네. 네, 아마 갭상승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섹터들은 워낙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이 최근 패턴 좀 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2번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에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요 정도 시기일 때 3월 정도일 때 제가 첫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 AS를 해드릴 때 네. 요 정도 부분일 때 제가 또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가 많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 30% 이상 수익권인데요. 일단 미래반도체는 워낙 또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향 매출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계획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강하게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마무리가 되면은 네.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수익 챙기시는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강하게 홀딩으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에 반도체주, 성장주 더 강세 전망해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 실현 완료된 종목 30%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4거래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AS 때 다음 날 갈 것이다 말해주셨고 갔네요. 네, 결국은 갔네요. 근데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말씀드렸던 종목의 공통성은 네.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종목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전부 다 공연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수익성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4, 4분기까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고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이 실제로 수익성이 높은지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딱 맞는 종목이 아마 JYP 엔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아마 이 정도 시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 급등, 30%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쵸. 지금 만약에 JYP 엔터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밸류입니다. 고밸류 상황이고 수익성이 아무리 높고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수익을 챙기면서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한 전략을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신규 매수는 기술적 고점으로 지향하시고요. 보유 잘하면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추후에 저가 매수 제 전략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 지난 AS 때 모아가는 전략 주셨고 8,500원, 4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지만 아직 그 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대공업은 어떤 의견일까요? 현대공업 이제 자동차 네. 뭐 완성차 업체들 뭐 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2개 종목이겠죠. 네, 현대기아. 네.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기업 그리고 주가까지 향방을 체킹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공업은 뭐 종목명에서도 현대그룹주 안에서 속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 가게 되면은 현대공업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는 따라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특이점을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익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에 다시 한번 좀 잡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황, 국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수출에 대한 역군으로 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갈 수 있는 게 지금 미국향 우리 완성차 업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 쪽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공업도 수익률은 도달했지만 저가에서 한 번 더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가에서 공략하는 방법은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 8,500원 정도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1차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8,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2차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내려오겠느냐 의문점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융통성 있게 그 중간 부분인 8,300원까지도 내려오면은 뭐 3차 매수까지도 공략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현대차, 기아에 따른 주가 방향을 보입니다. 흐름 체크하시면서 자동차 부품주 대응하시고요. 지난 AS와 마찬가지로 8,500원 선 조정 시 1차 매수, 또 8,000원 시 2차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아진산업인데요. 목표가 6,000원 도달 한 주만 달성을 했고요. 매수일 당일에 16%, 또 다음 날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진산업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네. 기술적인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긴 네. 한데요. 일단 아지산업은 현대공업이랑 방향성은 같지만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게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레벨업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아진산업을 제가 매수를 이날 정도에 드렸었죠. 이날 매수 방송에서 네, 공개해드리고 월요일.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마 뭐 자동차 부품 쪽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주가 레벨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쉬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공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대응 대처가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진산업을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겠다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0원 정도 부분 좀 제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제시를 또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근데 4,700원까지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다운이 될 겁니다. 근데 네. 그 시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황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 4,700원까지 내려오면 2차 매수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은 쉼을 주는 구간으로 다시 대응 가능한 시점은 4,700원 선까지 조정될 대로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도 반도체 열처리 네.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전부 다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좀
따라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 HPSP는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여러분들도 주가 향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워낙 2등주, 3등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지금 올라갔었던 미래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종목, 여타의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을 강조를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HPSP는. 그래서 일단은 HPSP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의 대응 전략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HPSP는 굳이 추가적으로 2등주, 3등주는 공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타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다소 더딘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추천주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네. 오늘의 추천주도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SFA 반도체입니다. 이 SFA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업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전문까지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충분하고 공급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립 테스트 및 메모리를 생산한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반도체주들의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상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두 차례 상승이 나오고 오늘 거래량은 이를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기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좀 더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다음 시장에서 크게 눌리지 않고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5% 6,400원, 손절가는 5,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SFA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조립 테스트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함께 수혜 예상되는 종목으로 기술적 부분까지 상방 전망해 드리면서 목표가 6,400원, 손절가 5,2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8시에 네. 무료 방송에 공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엔 또 이제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종목입니다. 다만 네.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사실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마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세를 받지 않은,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용 전력 제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2,2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수익성 면에서 준수한 편이고, 최근에 좀 차트를 좀 열어보게 되면요, 박스권 수준에서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네. 기술적인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 중에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이 저가에서 매수하고 이제 고가에서 매수한 건데요. 박스권 매매가 제일 좀 쉽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종목과 별개로 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도 수익성이 20%가 넘고, 그리고 레벨업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릴 거니까 8시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승전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오늘 좀 덜 오른 종목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 생산 기업입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 주셨는데 목표 수익률 그럼 얼마로 설정하셨을까요? 이번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간다는 가정하에 네. 한 단기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 정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힌트와 함께 반도체 섹터들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공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10%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 부채 한도 협상 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주 시장 전망 송가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로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점은 뭐 모두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대형주는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겠지만 월요일장, 화요일장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내 순환매를 좀 더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반도체주들만 강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OLED 장비주들, 그리고 AI 챗봇 이런 것들까지도 다음 주에 추가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그 외에 모바일 솔루션 업체, 스마트카 업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반도체주들의 강세들 속에서도 추가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추가로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지켜보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자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약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대형주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장비주들, 공급업체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자동차 관련된 경량화 관련주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세장 전망해 드렸습니다. 또 반도체주, OLED, AI 관련 업종, 섹터 내 순환매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영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10만 전자 갈 것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있었고, 네.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지금 최근 주가가 일단 7만 원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언제 정도에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까, 주가 반등이 되면은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의 전망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